겨울이 끝나갈 무렵 공기 속의 찬기가 조금씩 옅어지던 아침이었다. 창밖에서는 버스가 지나갈 때마다 허공을 가르는 바람 소리가 들렸고 오래된 아파트 복도에는 누군가 내놓아둔 분리수거 봉투의 비닐 냄새가 가볍게 떠다녔다. 오래된 아파트 복도에는 누군가 내놓아둔 분리수거 봉투의 비닐 냄새가 가볍게 떠다녔다. 그녀는 전기포트에 물을 올려두고 익숙한 동작으로 작은 컵에 커피 가루를 넣었다. 오늘도 일어나자마자 커피부터 생각나네. 나도 참. 스스로에게 말을 걸듯 중얼거리며 커피 향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아침은 늘 이랬다. 지난 5년 동안 손주를 돌보기 위해 매일같이 아들의 집을 오갔기 때문이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몸이 쑤시나 허리가 땡기나 상관없이 그저 손주가 웃으면 좋고 밥 잘 먹으면 그게 행복처럼 느껴져서. 손주가 태어난 날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우리가 맞벌이라서 애 좀 봐줄 수 있을까? 그녀는 그때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걸 뭘 물어보노? 내 손주인데. 그렇게 시작된 5년이었다. 아들의 집은 그녀의 집에서 버스로 40분 거리. 허리 수술을 한 적 있는 그녀에겐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손주가 할미하고 뛰어오면 그 모든 통증이 스르륵 녹아내렸다. 아침마다 밥 차리고 유치원 데려다주고 집안 정리하고 세탁기 돌리고 장난감 정리하고 다리에 파스를 붙이고 다시 손주를 데리러 가고. 이 일상을 그녀는 고생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냥 살아가는 흐름에 맞춰 몸이 움직였을 뿐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다. 평범한 주말, 손주가 낮잠에 들고 난 뒤 부엌에서 며느리와 나란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니,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애를 봐주셨다고 해서 저희가 어머니한테 빚진 건 아니잖아요. 그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잠시 이해하지 못했다. 뭐라 했노? 되물으려던 순간 며느리는 이어 말했다. 다들 애 봐주는 거 그냥 가족끼리 하는 건데 어머니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녀의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질 뻔했다. 뜨거운 설거지 물이 손등을 스치고 심장이 쿵 하고 한번 크게 내려앉았다. 내가 너무 당연하게.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녀는 말없이 싱크대 앞에 더 깊숙이 섰다. 마치 자신의 그림자가 작아지듯. 손주를 보느라 허리가 망가져 한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날도 있었다. 감기에 걸리지 말라고 겨울마다 새 내복을 사다 놓고 비 오는 날엔 아들 며느리 퇴근할 때까지 젖은 신발 말리느라 고생했고 설거지, 빨래, 집안 정리. 그녀는 아들 부부가 편하면 좋겠다는 마음 하나로 움직여왔다. 그런데 그것이 빚진 게 아니다라니.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녀는 며느리에게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한 채 그저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그 말은 그녀가 며느리를 위하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를 겨우 붙잡기 위한 말이었다.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눈물이 자꾸 고여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려야 했다. 내가 뭘 그리 바라기라도 했나. 고맙다는 말 한 번이면 충분했는데 내가 너무 바란 거였나. 버스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쳐 있었고 입술은 꽉 다물린 채 떨리고 있었다. 집에 도착해서 신발을 벗고 현관에 서 있는데 갑자기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다. 한동안 꼼짝도 못하고 앉아 있다가 바닥을 바라보며 천천히 중얼거렸다. 5년. 내 5년은 뭐였을까? 그녀는 갑자기, 정말로 갑자기 손주를 돌보며 웃던 자신의 얼굴들이 한 장씩 찢겨나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은 목소리가 울렸다. 그래도 우리 손주는 잘 컸다. 그게 어디라고. 그녀는 그 목소리를 붙잡고 겨우 일어섰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빛을 잃은 돌덩이를 품고 있는 것처럼.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허공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마치 누군가에게 들리지 않게 말하듯 혼잣말을 뱉었다. 그래, 이제 좀 내려놓아야겠네. 그 말은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였고 그녀 자신에게 보내는 아주 조용한 선언이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아침 버스를 탈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오늘은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손주 얼굴이 떠오르면 마음이 약해졌고 며느리의 말이 떠오르면 숨이 턱 막혔다. 버스 창문에 이슬 맺히듯
그녀의 마음도 하루 종일 흐렸다 맑았다를 반복했다. 어느 날 아침 햇살이 유난히 밝게 들던 날이었다. 아들의 집 초인종을 누르기 직전 그녀는 손잡이를 꼭 쥐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오늘은 그냥 웃자. 애만 보면 된다. 문이 열렸고 손주는 반짝이는 눈으로 달려왔다. 할미. 그 소리에 그녀는 절로 웃음이 났다. 아이고 우리 새끼 왔나. 그녀는 아이를 안아 올리며 가슴 속 뭉친 감정이 스르륵 풀리는 걸 느꼈다. 아이의 체온은 언제나처럼 따뜻했다. 하지만 손주가 방으로 들어가고 아들의 집안이 조용해지자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시 그 말이 떠올랐다. 빚진 게 아니잖아요. 그녀는 식탁 의자에 앉아 손을 모았다. 손등의 주름, 손가락 마디에 굳은 살, 그리고 손목에 오래된 파스 자국이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나. 가족이라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녀는 자신에게 걸려있던 기대를 하나씩 떼어냈다. 마치 겨울 외투에서 먼지 털듯이.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떼어내고 나니 가슴이 텅 빈 듯 쓸쓸했다. 점심 무렵 그녀는 아이에게 미역국을 데워주고 작은 숟가락을 손에 쥐어주었다. 할미가 끓인 건 아니고 네 엄마가 해놓고 갔다. 아이의 입에 국을 넣어주며 그녀는 자꾸만 마음속 이야기를 눌러 담았다. 그러다 아이가 문득 말했다. 할미 손 아파? 그녀는 깜짝 놀랐다. 왜? 여기. 아이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목에 붙은 파스를 가리켰다. 따가운 냄새나. 그녀는 웃었다. 이건 괜찮다. 손주 밥 먹이면 안 아프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 말을 하며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녀가 한숨을 삼키는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들어왔다. 어머니 점심 먹이셨어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다 먹였다. 며느리는 식탁을 보더니 무심하게 말했다. 아, 국 흘렸네요. 다음엔 조심해 주세요. 그녀는 멈춰섰다. 숟가락을 쥔 손이 떨렸다. 아이는 아이답게 흘릴 수도 있고 그녀는 그걸 닦아주려던 참이었다. 그녀는 애써 평온한 얼굴로 말했다. 응, 알겠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무언가 조용히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저녁이 되어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오고 손주가 잘 시간이라 침대에 눕히고 나오자 아들이 말했다. 엄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요. 그녀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그때 며느리가 덧붙였다. 어머니가 힘드시면 그냥 말씀하세요. 저희도 어머니만 믿고 다 맡기기엔 좀 부담돼요. 그녀는 그 말이 또다시 가슴 깊은 곳을 후벼 파는 걸 느꼈다. 부담. 그녀는 지난 5년 동안 부담이 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었다. 도움이 되고 싶어서였다. 가족은 서로 의지하는 거라고 순진하게 믿어왔던 것이다. 그녀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버스를 타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밤바람이 스며드는 겨울 끝자락의 길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자신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나 이제는 그만해도 되겠지? 그 말은 누구에게 허락받으려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건네는 위로였다. 그래, 이제는 내 삶도 좀 살아야지. 그녀는 그렇게 다짐하는 듯 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손주 얼굴이 환하게 떠올랐다. 그래서 또다시 중얼거렸다. 근데 아이는 잘 크겠지? 그 말에 스스로 흔들렸고 그 흔들림이 또다시 그녀를 붙잡아 두었다. 집에 도착한 그녀는 조용한 방 안에 불도 켜지 않고 거실 바닥에 가만히 앉았다. 희미한 가로등 빛만 들어오는 공간에서 그녀는 손등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너무 오래 버틴 건가?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며느리의 말이 들리고 눈을 뜨면 손주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그 두 감정 사이에서 한참을 헤매다가 새벽빛이 창틈으로 스며들 때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말했다. 내일은 가볼까? 아니면 그만둘까? 그 말은 다음 이야기를 예고하는 듯 길고 무거운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날 새벽 그녀는 거의 뜬 눈으로 아침을 맞았다. 창문 밖에서 새가 우는 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쓰레기차 경적이 울렸다. 에어컨도 난방도 꺼진 방 안은 조금 서늘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작은 부엌으로 걸어갔다. 물컵을 들고 싱크대 앞에 서자. 손이 덜덜 떨렸다. 아이고 내가 왜 이러지. 커피를 타려고 커피 스푼을 집었는데 손목에 붙은 파스가 뻑하고 들릴 만큼 아팠다. 그녀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늘은 쉬자. 그 말을 하고 난 뒤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불편함이 밀려왔다. 아들에게 연락해야 했다. 휴대폰 화면을 켜자. 아들 가족 사진이 배경으로 보였다. 손주가 활짝 웃으며 V자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사진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내 새끼 오늘은 할미가 못 가도 괜찮지? 그녀는 메시지를 입력했다. 오늘은 허리가 조금 아파서 못 갈 것 같다. 잠시 망설였다. 그 문장만으로도 죄책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다시 한번 허리를 만져보며 이제는 내 몸 좀 챙기자는 속삭임이 들리는 듯해서 그냥 보내버렸다. 그녀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소파에 조용히 누웠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의 전화였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고 잠시 망설였다. 받으면 마음이 또 흔들릴 것 같았다. 하지만 받지 않을 수도 없었다. 엄마 괜찮아요? 허리 많이 안 좋아요? 아들의 목소리는 걱정 섞여 있었다. 그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다. 아니다. 그냥 좀 쉬면 된다. 오늘만 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작게 섞여왔다. 어머니 또 그러시는 거 아니야? 그녀는 숨을 멈췄다. 그 한마디가 가슴 한가운데 꽂혔다. 아들은 급히 말을 바꾼 듯했다. 엄마 오늘은 제가 재택이니까 괜찮아요. 내일은 오실 수 있죠? 그녀는 눈을 감았다. 눈가에 뜨거운 것이 고였다. 응 내일은 내일 생각해보자. 전화를 끊고 나니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고 그녀의 숨소리만 어둠 속에 남았다. 정오 가까이 되어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며 방 안에 막힌 공기를 바꿔주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오랫동안 길 아래를 바라보았다. 주차장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누군가는 택배를 들고 계단을 내려갔다. 누군가는 아이 손을 잡고 어린이집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 모습을 보며 그녀는 묘하게 텅 빈 기분을 느꼈다. 나도 한때는 저랬지. 내 아이 손잡고 매일같이 바쁘게 다녔지. 그녀는 두 손을 포개고 천천히 말했다. 그렇게 키워놨더니 이제는 며느리 눈치까지 보네. 말하고 나니 허탈한 웃음이 나왔다. 참 인생이란 게. 오후가 되자 아들에게서 다시 메시지가 왔다. 엄마 오늘 쉬세요. 저녁은 제가 해결할게요. 그녀는 그 한 문장이 그렇게 고마우면서도 이상하게 슬펐다. 애비는 참 착한데. 그녀는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다. 아들이 처음 결혼한다고 데려왔던 날. 며느리는 아주 조심스럽고 공손한 사람이었다. 어머니, 제가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그 말만 듣고도 마음을 활짝 열었었다. 하지만 결혼 5년. 아이가 태어나고 집안이 분주해지면서 관계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라졌다. 그녀는 느껴야 할 것들을 애써 모른 척 해왔던 것뿐이었다. 저녁 무렵 그녀는 뜨거운 물에 손을 넣어 잠시 체온을 느꼈다. 손등을 보자 마음이 또 울렁거렸다. 내 손 이제는 좀 쉬자. 그 말이 마음속 어딘가를 톡 건드리며 조용한 결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작은 종이를 꺼내 천천히 글씨를 적었다. 내일부터는 일주일에 이틀만 가겠다. 그렇게 적고 보니 글씨가 떨려 있었다. 그녀는 종이를 바라보며 속으로 천천히 말했다. 그래 이제는 그래야지. 내 몸도 내 마음도 사람답게 살아야지. 눈물이 한 방울 또르르 떨어졌다. 그녀는 그 눈물을 손등으로 닦으며 나지막하게 웃었다. 아이고 내가 왜 이리 서럽노.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말이 방 안에 고요히 퍼져나갔다. 밤늦게 아들의 집에서 영상통화가 왔다. 손주가 화면 안에서 활짝 웃었다. 할미 내일 와? 그녀는 화면 속 아이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응.
할미가 조금씩만 갈게. 아이에게는 이해하지 못할 말이었겠지만 그녀에게는 아주 큰 결심이었다. 통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조용히 등을 기대고 말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나도 나를 좀 챙기자. 그 말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아주 조용한 신호와도 같았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평소보다 천천히 움직였다. 손주를 보러 가야 한다는 의무감은 있었지만 전날 밤 적어놓은 메모가 자꾸만 마음을 붙잡았다. 일주일에 이틀만 간다. 그 문장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 한쪽에서는 이상하게도 편안함이 번졌다. 마치 오래된 신발을 벗고 새 양말을 신는 듯한 해방감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작은 바늘처럼 콕콕 찔러왔다. 그래도 손주가 보고 싶어 할 텐데. 그녀는 가만히 숨을 내쉬었다. 내가 힘든데 그걸 또 참고 가는 것도 아니지. 그녀는 스스로를 설득하듯 말했다. 오늘은 그냥 시간 좀 갖자. 내 정신도 몸도 좀 쉬어야 잘 살지. 그렇게 결정하자. 몸속 깊은 곳에서 묘하게 따뜻한 기운이 올라왔다. 그녀는 오랜만에 집을 정리하고 빨래를 널고 창문을 열어 햇살을 오래 바라봤다. 오전 내내 조용한 시간이 이어졌다. 그녀는 그 시간 속에서 그동안 잊고 지낸 자신을 조금씩 마주했다. 나도 나대로 사는 게 있어야지. 그때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 또 무슨 말하려고 전화했노? 심장이 약간 뛰었다. 전화를 받자 아들의 숨소리가 들렸다. 엄마 혹시 오늘도 못 오세요? 그녀는 잠시 말을 고르며 천천히 답했다. 그래.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 그러자 아들은 말끝을 흐렸다. 엄마 사실은. 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다. 내가 얘기할게. 그녀는 숨을 멈췄다. 전화를 이어받은 며느리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차분하고 조금은 비어 있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그녀의 등골이 시렸다. 어머니가 애 봐주시는 건 감사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안 오시면 우리가 너무 불편해지잖아요. 그녀는 침을 삼켰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 한마디는 얼음 조각처럼 날카롭게 그녀의 가슴을 깊게 베었다. 뭐라카노?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어머니가 자꾸 오늘은 못 가요, 힘드네요 하시면 저희도 불안해져요. 그냥 더 이상 부탁 안 드릴게요. 그녀는 핏기가 가신 손을 바라보며 말했다. 네가 그렇게 생각했나? 며느리는 담담했다.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듯 한 문장을 덧붙였다. 어머니가 힘들어하시는 것도 저희가 눈치 보는 것도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뚝. 그녀의 가슴에서 무언가 큰 돌덩이가 떨어졌다. 아니, 무너졌다. 그녀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그래, 그래, 알겠다. 그 말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문을 천천히 닫아버리는 듯한 말이었다. 전화를 끊자 방 안의 공기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손을 떨며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래도 너무 한 거 아이가.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목에서 터져나오는 울음을 막았다. 허리를 다쳐 일어나지 못한 날도. 버스 2번 갈아타며 우산 없이 달려간 날도. 손주가 열이 펄펄 날 때 밤새도록 붙잡고 있어준 날도. 그 모든 기억들이 순식간에 뒤틀리고 흔들리고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5년이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깨어졌다. 5년을 내가 뭐라고 생각했는데. 눈물이 바닥에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졌다. 그 소리가 지독하게 크게 들렸다. 오후가 될 때까지. 그녀는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다. 눈이 붓고 마른 입술이 갈라졌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나 이제 필요 없다 이거지. 그 말은 가슴 속 오래된 서랍이 툭 하고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문득 휴대폰이 또 울렸다. 이번엔 아들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전화를 받았다. 엄마 미안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들의 숨소리가 떨렸다. 엄마 힘들게 하려는 말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들아. 목소리가 갈라졌다. 니는 잘못한 거 없다. 그냥 내 마음이 좀 그렇다. 아들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줘요. 내가 집에 가서 얘기할게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힘이 없었다. 그저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말했다. 됐다. 오늘은 그냥 두자.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방 안에는 해가 기울며 들어오는 주황빛만 남았다. 그녀는 머리를 천천히 젖히며 천장을 바라보았다. 내가 뭘 바랐다고.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조금 전처럼 뜨겁지 않았다. 조금은 차갑고 조금은 현실을 인정한 듯한 눈물이었다. 그래. 이제 정말 정리해야겠구나. 그녀의 눈이 천천히 굳어갔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단단해지는 방향으로. 그날 밤 그녀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며느리의 말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손주의 얼굴이 떠올랐다. 두 장면이 번갈아 가며 가슴을 흔들어 놓았다. 새벽 3시가 지나면서 방 안의 공기는 고요함보다 더 깊은 어둠으로 내려앉았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전기포트에 물을 올렸다. 물 끓는 소리가 방 안에 퍼질 때 그녀는 마치 마음속 억눌린 감정이 한꺼번에 끓어오르는 듯 했다. 왜 이렇게 힘들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정확한 대답은 떠오르지 않았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자 입안에서 따뜻함이 퍼지며 그녀의 마음이 조금 내려앉았다. 그래 그래도 이렇게라도 버텨야지. 그녀는 그 말이 스스로에게 건네는 응원인지 아니면 자책인지 구분하지 못한 채 작은 숨을 내쉬었다. 아침이 밝았다. 햇빛이 커튼 사이로 얇게 들어오는 모습은 평소와 같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다. 휴대폰 화면에는 아들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엄마 오늘 잠깐만 시간 돼요. 점심때 근처로 갈게요. 그녀는 한동안 답장을 쓰지 못했다.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천천히 문자를 보냈다. 그래 와라.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그녀는 양말을 신고 조용히 외투를 챙겼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밤새 울고 지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왕 나오려면 좀 마음 단단히 먹고 나오라.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조용한 점심시간의 카페. 유리창 밖으로 햇빛이 비치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에 익숙한 표정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는 한쪽 구석 자리에 앉아 두 손을 맞잡고 있었다. 잠시 후 아들이 들어왔다.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입술이 떨렸다. 아들도 그걸 본 듯 자리에 앉자마자 조용히 말했다. 엄마 미안해.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네가 뭘 미안할 일이 있노? 아들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어제 집에서 일이 좀 있었어요.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건데.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의 표정에는 후회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엄마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힘들어요. 맞벌이 하면서 애 키우고 집안 챙기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엄마한테 많이 의지하게 되고 엄마 없으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그녀는 천천히 컵을 잡았다.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의지하는 건 좋은데 그러다가 사람 마음 깨지는 건 너무 아프다. 아들의 눈이 흔들렸다. 엄마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근데 며느리는 왜 그런 소리를 했을까? 아들은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힘들어하는 게 보여서. 차라리 엄마한테 너무 의지하지 말자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래도 말이라는 게 있지.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건 정말 잘못했어요. 그건 제가 사과드릴게요. 그녀는 가슴이 조금 풀리는 걸 느꼈다. 하지만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다. 마음 한쪽은 여전히 아팠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엄마, 앞으로는 매일 안 오셔도 돼요. 일주일에 하루든 이틀이든.
엄마가 원할 때만 오세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 말은 그녀가 원하던 말이면서도 묘하게 아프게 들렸다. 이제 정말 엄마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뜻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그래도 손주가 보고 싶을 땐 가도 되겠지.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엄마가 오고 싶을 때 언제든 오세요. 엄마가 원하면 우리 집은 항상 열려 있어요. 그녀는 그 말에 마음속 어딘가에서 살짝 빛이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바람이 살짝 불었고 햇빛은 생각보다 따뜻했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 모습이 왜 이렇게 위로가 됐는지 모른다. 이제 내 마음대로 좀 살아도 되겠구나. 그녀는 그 말이 몇 년 만에 스스로에게 주는 가장 부드러운 위로인 것 같았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도 손주 보고 싶을 땐 가고 싶다. 그녀는 웃었다. 그래, 마음 가는 대로 하자.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마치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편안하게. 며칠이 지나자 그녀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다. 아들의 집에 가는 날이 줄어들자 아침마다 허둥지둥 버스 시간을 맞춰 뛰던 일도 사라졌고 손주가 유치원 가는 길에 손을 꼭 잡고 걷던 일상도 조금씩 그녀의 손에서 멀어져 갔다. 그녀는 거실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천천히 들이마셨다. 이제는 이렇게 숨 한 번 쉬는 것도 편안하네.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빈자리가 조금씩 크게 느껴졌다. 손주가 없는 하루는 생각보다 조용했고 생각보다 길었다. 그녀는 손주 장난감이 뒹굴던 자신의 집 바닥을 바라보며 말없이 눈을 깜빡였다. 그래도 그리울 수밖에 없지. 손주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살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그녀는 스스로를 위해 시간을 써보기로 했다. 근처 복지관에 가서 요가 수업을 신청했고 도서관에 들러 책 2권을 빌렸다. 그리고 작은 노트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적기 시작했다. 걷기, 운동하기, 한 달에 한 번 여행 가기, 미뤄둔 치과 예약하기. 그녀는 노트를 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이렇게까지 나를 신경 써본 적이 있었나. 그러던 어느 날 손주에게서 영상통화가 왔다. 그녀는 반가움에 마음이 먼저 뛰었다. 할미 왜 안 와? 손주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할미도 좀 쉬어야지. 근데 보고 싶네. 손주는 입을 삐죽 내밀었다. 나도. 나는 할미 보고 싶은데. 그녀는 화면을 쓰다듬듯 손을 뻗었다. 할미가 갈게. 내일은 갈까 말까 하다가 한번 가볼까 싶네. 그 말을 하자 손주의 얼굴이 환해졌다. 와, 할미 온다. 그녀는 그 표정을 보며 마음이 또 흔들렸다. 그래, 아이는 아이일 뿐이지. 어른들의 말이란 건 아이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되는데. 그녀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본 뒤 조용히 속삭였다. 내가 조금은 버텨도 되겠지. 하지만 이제는 내 마음 버리면서까지 살진 않을 거다. 다음 날 그녀는 오랜만에 버스를 탔다. 창밖으로 스치는 거리, 젊은 부부가 아이 손을 잡고 건너는 횡단보도, 교복 입은 학생들이 웃으며 걸어가는 뒷모습. 그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그래, 나도 참 많이 살았네. 아들의 집 앞에 도착하자 문이 열리며 손주가 뛰어나왔다. 할미. 그녀는 자동으로 두 팔을 벌렸다. 손주의 온몸이 그녀에게 안겼다. 아이고, 내 새끼. 할미 왔다. 그 순간 그녀는 지난 며칠의 상처가 조금은 부드럽게 아물고 있는 걸 느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아들과 며느리가 조금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녀는 혹시나 마음이 다시 다칠까 싶어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때 며느리가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다. 어머니, 지난번 일은 제가 잘못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며느리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다. 저도 많이 지쳤나 봐요. 그때는 말을 너무 매정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랬지. 짧은 대답. 하지만 거기에는 지난 며칠 동안의 아픔이 스며 있었다. 아들이 옆에서 말했다. 엄마. 엄마가 우리에게 해준 거 우린 절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녀는 그 말에 자기도 모르게 눈이 붉어졌다. 그래도 이제는 너희 둘이서 해라.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이제 좀 내 삶을 살고 싶다. 아들과 며느리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방 안에 잠시 길고 조용한 공기가 흘렀다. 손주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할미, 그래도 나 보러 와?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할미는 네 보고 싶을 때 올 거다. 그 말은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그녀의 선택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노을이 지고 있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었고 바람은 살짝 따뜻했다. 그녀는 천천히 걸으며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야 알겠다. 내가 했던 모든 건 사랑이었구나. 그리고 아주 작게 웃으며 말했다. 그 사랑. 이제는 나한테도 좀 주자. 그 말은 그녀의 삶이 새로운 계절을 맞이한다는 아주 조용한 선언이었다. 노을빛 아래 그녀의 그림자는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그 길을 따라 조용한 평온이 그녀의 마음속으로 조금씩 스며들었다.